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8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월말 흐름에 3주차 부산 경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의 둘째 주에 설 연휴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각 마방마다 휴장 전 총력전 태세로 펼쳐지리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영국 출신의 리처드 올리버 기수가 금요일부터 부산 경마에 새롭게 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리처드 올리버 기수는요,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 경마 국가에서 주로 기승을 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 새롭게 기승하게 되었는데 리처드 기수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던가 스피드감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차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대의 흐름과 조건이 좋아진 6번의 로카드 킨의 최근의 적응력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고요. 성산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면 무리 없는 최적의 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성산파워의 기본 능력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재건 마필과 뛰면서도 저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면 온마 전꽃의 잠재력은 이번 경기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입 가능성을 보였던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7번 해피매직은 이번 경주에서 이 편성만큼은 가장 강주들의 가치가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내렸잖아요. 1번 게이트, 빠른 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의지만 보인다라면 1번 울산 장군이 단독 선행까지 가능하죠. 전체적인 주폭의 여유는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단거리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싸움은 황금빛 마생 변화 가능성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편성에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말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선행만은 없습니다. 즉 5번 벌마차나가 마음 먹고 선행을 나서기에는 딱 좋은 편성, 거기에 분할의 호기까지 5번 벌마천하의 선행 강공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마 투투웨이란 마필 자체가 훈련 시 성과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한 선두권 공략에 일가견이 있는 김혜선 기수라면 게이트 조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7번 펑키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성도 약해진 듯하고요. 훈련 시 모습은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번 경기도 상대가 굉장히 약해졌죠. 누가 선행을 가도 뒷마인드를 가볍게 압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 탄력감이 강한 전력은 피한 구도이기 때문에 잠재력 값수 있는 8번 뒷마인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편하게 선입을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라면 3번마 로열클럽도 아낄 이유는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게이트 외곽 9번 K 플러스 1 초반 전개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겠고 거리 내렸던 만큼 9번 K 플러스 1의 직전 대비 졸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이번에 거리 내렸고요. 역시 혼전적 막판의 직선에서 올려붙일 수 있는 유일한 추임마가 8번 이 강한 줄지로 평가가 됩니다. 데뷔 전부터 기본기 출중한 면모로 입상을 했는데 시종 외곽 또는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죠. 승급전에서도 6번 스피드 퓨리는 기대치가 높게 있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6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이미 6등급 무대에서 단거리 무난하게 검증을 받은 실력자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이번에 한말 한정 경주로 펼쳐지는 1경주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마필들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그 외에 도전 세력들, 복병 전력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1경주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안말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아직은 잠재력의 여유가 크지 않은 전력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전력들은 분명히 좀 정리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이 한두 좀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그 마필이 한두 눈에 띄고 이제 후차권에서 옥석을 어떻게 가리시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소개드릴 전력은 단연 9번마 신라의 미소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충분히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요. 아쉬웠던 3위였죠. 상대가 프리시드하고 탄젠트예요. 연투에 연투를 거듭하고 있는 능력 잠재력의 마필들 사이에서 안말치고는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초반에 발주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도 있었었고 그래도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선입에서의 가능성 충분히 여유가 좋았었어요. 하지만 직전의 경주는 너무 좀 무리한 선행이 좀 발목을 잡았었죠. 외선에서 이탈이 좋긴 했습니다만 좀 무리한 선행을 가버렸고 그 초반에 힘썼던 그 포인트 때문에 아쉽게 종문에 덜미를 잡혔어요. 거리를 줄여 내려왔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 한두 정도, 2두 정도 보이지만 그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더 힘에서 앞서 있는 신라의 미소는 의지 있는 훈련을 보여준 이번 경주에선 가장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편성의 우위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선 직전 공백전 여유 있는 모습으로 활약을 했던 외곽 12번마 스위티파크가 눈에 띄죠.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드렸던 기억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게 좀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뷔전 좀 많이 뛰었던 기억이 인상이 좀 남아요. 초반에 외선에서 추진을 해서 자리를 못 잡았고 선두권과 싸웠던 전개임을 감안을 하면 여유도 충분히 보여줬다 판단을 하고요. 훈련 성과는 직전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정우주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초반에 자리만 좀 무리하지 않게만 잡아준다라면 연투 가능성은 충분한 전력이고요. 안쪽에 있는 4번마 BK 사운드 그리고 온마 브라운 파이가 이 이두의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들이 되겠죠. 3마 BK 사운드는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여력감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게이지 조건이 다시 앞서 있기 때문에 기습에 대한 가능성 염두가 필요하고요. 5번마 브라운 파이라는 전력 자체는 직전에 이제 9월에 주행 심사를 통과 이후에 3개월 만에 출전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피로 골절 때문에 다리가 좋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나키타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도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상위 등급과의 훈련 속에서 좀 더 뛰려는 모습, 근성이 보강되고 있는 온마 브라운 파이의 잠재력까지는 당일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데뷔 후 입상이 아쉬운 전력, 편성 잘 만났고 상대 좋아진 9번마 신라의 미소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께서 워낙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언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9번 신라의 미소, 12번 스위트파크, 여기에 4번 BK 사운드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바로 8번 닥터미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세마 대상경주에서 준우승을 거뒀던 서울의 단거리형 스피드 아주 좋았던 천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모계 형제마입니다. 워낙 모계 쪽이 스피드로 좀 치우친 혈통인데 이 8번 닥터미미도 분명히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은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 초에 1000m 경주에 나왔고 이후에 1300, 1600m까지 거리를 늘렸고 직전에 1600m에선 정말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데뷔 초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1000m로 거리를 줄인 이번 편성 특별한 강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한번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는데 8번 닥터미미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더 덜 여물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도 혈통적 기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스피드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았었고요. 연습 주행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왔지만 최근에 보였던 1300과 1600에서의 모습도 전혀 흐름 자체를 곱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거리가 줄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흐름을 끌어나갈 수 있는 선행권의 마필들이 두텁게 형성이 돼 있고 물론 훈련 시 조금씩은 기존보다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상권의 전력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늠해 주기에는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았던 모습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단거리 자체는 8번 닥터미미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경주가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입상 가능한 말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일단 순발력에서 앞서 있는 4번 BK 사운드가 직전에 최단거리 강공선행 작전으로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 배정받은 4번 BK 사운드가
상대적으로 외곽 배정에 이제 선행형 마필들을 제쳐내고 코스 이점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구도가 되겠고, 요 4번 BK 썬더는 다시 한번 선행 1승기 대체 높은 말로 보입니다. 9번 실러의 미소는 그렇죠. 데뷔전 경주가 프리시드 탄젠트 2세 신마 경주였습니다. 각 마방에서 내놓으라 하는 2세 마디를 대거 시켰던 그 데뷔전 아쉬운 3착이었고,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고도 늘어난 거리 적응을 못하는 면모를 보였지만 이번에 최단 거리 레이스고요.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강편성 구도 속에 가능성은 엿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최단 거리 게이트는 외곽이지만요. 9번 칠러의 미소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로 보이네요. 12번 스위트파크는 휴양 공백 이후에 환골 탈퇴한 면모로 직전에 선두 외곽 적극적 레이스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에도 외곽 조건을 이겨낸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편성에서 4세마입니다. 자, 12번 요 스위트파크 갈 길 바쁜 마필이 있죠. 다시 한번 연투 대치 충분해 보이네요. 선이 끈끈한 전력 5번 브라운파 2등등. 네, 부산 스타트 1경주는요. 자, 9번 신라의 미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 경주는 다음 3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신의 마들, 3세마들 올해는 3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미 직전에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이번에 서로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실전 변화에 타이밍이 도래한 그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좀 빠른 타이밍에 부산 2경주로 가져가 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모습상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관찰되는 포착되는 말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마로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 바로 8번 대오질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데뷔전에서는 옆에 말과 출발할 때 이제 옆에 말을 피하면서 겁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측으로 심하게 사양했습니다.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최후미에서 그냥 따라가다가 막판에 추입을 좀 하는 듯 했으나 그냥 경주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직전 경주까지도 사실 주행 모습 자체가 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도 어느 정도 가능성 보여줬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모습상 확실히 주행 자세가 많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도 많이 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선에서 이번 경주에서 누가 버텨내든 직선에서 결국 올라와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아주 뛰어난 말로 8번 대오질주를 강하게 중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유력한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5번 썬더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편성상 앞선에서 사실 보여준 모습으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합성 구도에서 그것도 외곽으로 전개가 굉장히 꼬였다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소모하면서도 결국엔 근성으로 버텨내고 입상을 차지한 말입니다. 앞선에서 강한 상대마가 이번 편성에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두 마리가 자웅을 겨룰 가능성이 높은 편성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한번 해볼 말, 그럴 만한 말이 딱 한두 마리 정도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이 가능한 편성, 승시까지 활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경주로 판단이 돼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8번 대오질주를 높게 평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펠 자체가 보여준 모습 자체의 여유감으로는 중심축으로 잡기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훈련이 좋아진 건 인정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따라가서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후차권에서 노림수를 갖는다는 건 이해해도 중심축으로는 좀 불안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 중에 두 마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3번 골든샤프와 그 다음에 5번 썬더레인.
그런데 두 마리 모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도주성 선행형 전개를 좀 해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두 마리 모두. 결국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3번 골든샤프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어느 정도 또 잠재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5번 썬더레인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도에서는 결국엔 8번 대오질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편성의 이점을 좀 갖는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하고 싶지만 좀 생각의 차이가 크고 편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골든샤프하고 썬더레인도 두 마필이 싸울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는 썬더레인 직전 따라가서 그 정도라면 이 정도는 더 편하게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을 한번 여쭤봐야겠죠. 많이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 마필은 저는 6번마 맵시 컬러를 판단을 했어요. 데뷔전 자체에서는 발주 자체를 좀 실패를 하면서 아쉬웠다 할지라도 직전 늘어난 1300m를 감안을 하면 좀 많이 뛰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발주 시 양념 마필과의 충돌도 있었었고 전기를 혼자서 무리하게 외선을 펼치고도 종반 뛰려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단 말이죠. 훈련 때에도 스피드 부강은 확실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6번 맵시 컬러가 이번 여운주 복병의 가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싶은데 6번 맵시 컬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이 6번 맵시 컬러 같은 말들이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땐 분명히 잠재력을 갖춘 말로 판단을 합니다. 계속 지금 정상적인 경주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줄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외측으로 기대면서 굉장히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한 심소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판단이고 줄어든 거리에서 전개회를 잘 풀어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속단할 수는 없다.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번 경주에서 결국엔 백두미 의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앞선에서 5번 썬더레인 같은 강한 말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올라올 수 있는 말 8번 대오질주와 6번 맵시 컬러 이 두 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8번 대오질주의 지금의 훈련 모습 최상의 모습 8번 대오질주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주네요. 최성진 의원은 요 8번 대호질주를 중심축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선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듯합니다. 5번 썬더레인은 직전에 시종 외곽 경합성 레이스를 이겨내고 입상을 한 전력이고 이 3번 골든샤프를 상당히 폄하하시는데 여기서는 단독 선행이잖아요. 아주 빠른 선행마 그리고 액면으로 보이는 스피드가 가장 좋습니다. 비록 최근 경주에서 뭐 1000m, 1300m 모두 앞선 장악에 나선 가운데 막판에 무너졌고 직전에는 선행을 편히 나서지 못하고 외곽 전개를 하고 무너졌지만 이 편성에서는 이 3번 골든샤프가 분명 단독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3번 골든샤프의 선행 1승 기대치 높게 평가 안 하십니까? 저는 이번 편성에서 5번 썬더레인이 출전한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썬더레인도 보여주는 어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앞선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여유를 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11월 2일 경주에서는 좀 완전히 앞선에 붙지 못하고 선입전개를 했을 때 좀 실망스러운 경주력을 보여준 적도 있고 결국은 이번 편성에서 최대한 앞선에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3번 골든샤프와 머리를 맞대고 달릴 때 저는 5번 썬더레인이 그래도 보여준 모습상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5번 썬더레인은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저 또한 5번 썬더레인을 좀 강조해 보겠는데 그렇다면요. 뒷선에서 이 8번 대오질주만큼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이 한두 있습니다. 옆에 있는 9번 실버 베스트죠. 작년에 10월달에 데뷔 전에 탄젠트, 프리시드 2세 신마 경주에서 당시 만만치 않은 종반 탄력을 보였던 추입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그 편성 상당히 셌잖아요. 직전 경주는 늘어난 1300m 당시 초반이 좀 느린 단점은 아직은 극복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8번 대오질주보다 보여진 막판 걸음에 있어서 추입 능력은 요 9번 실버 베스트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요 9번 실버 베스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역시나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편성에서 제가 이번 경주를 앞두고 확연하게 좀 달라진 변화가 포착된 말을 8번 대오질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8번 대오질주의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것이지 9번 실버베스트도 분명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 추입 경쟁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 최근 두 번의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정상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데뷔 전은 출발 때랑 충돌하면서 늦었고 직전엔 연말이랑 충돌하면서 늦었습니다. 결국 정상 출발을 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말도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지만 이번만큼은 대오질주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이 경주는요 이번에 실점 변화에
타이밍이 들어있고 상태감 최상으로 올라온 이 8번 대호질주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과연 앞선의 마필이 버티느냐, 앞선이 무뎌지고 뒷선의 마필과의 동반 입상이냐, 그 해법을 최성진 의원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당일 최성진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이 부산 이경주 좋은 성과 거두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3경주는 제가 디테일하게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그 마필들과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선 눈에 탁 띄는 마필은 바로 1번 메르시셀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은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 1300m 출전을 했었죠.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함이 있었지만 초반에 순발력 뒤처지지 않았고 외선에서 2선 가담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며 자, 시종 외선을 돌면서도 막판까지 이 끈기 있는 걸음 3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메르시제리는 실전 이전째인데 거리도 1000m로 내렸고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스피드도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이 보장된 만큼 이번에 실전 이전째 1번 메르시제리의 선정기치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5번 럭키 넘버원이 여기서는 단독 선행입니다. 직전에도 1300m 거리 출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원사이드 선행을 나섰고 3코너부터 압박을 받으며 막판에 다 와서 당시 록카드 테니안 마필에게 추월을 당한, 역습을 당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5번 럭키 넘버원도 단독 선행에다가 거리 내린 1000m입니다. 자, 망사가면 쉬우고 출전합니다. 만에 하나 모래가 튈까봐 라도 그럼 확실한 어떤 대비책까지 세우고 나오네요. 5번 럭키 넘버원의 선행 1승 기대치 당연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신마 중에서는 6번 파그천이 좋아 보입니다. 자, 주행심사 때 약간 끌리는 맛을 보이며 선두 장악에 나섰고 직선에서도 이제 가는 대로 밀어주며 결대로 타주면서도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선보였던 말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주행심사 때 약간 여물지 못한 모습으로 약간 끌리는 면을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훈련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라는 평가고, 자, 발군의 승합피를 보일 테고 요 5번 럭키 넘버원과 얼마만큼 초반 이 경합을 하느냐 혹은 경합 피에 따라가느냐 기수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기본기는 상당히 출중한 신마요. 6번 파극천을 말씀드리고요. 자, 안쪽에 2번 홀리데이 파리가 주행심사를 4번 만에 통과한 말인데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행심사 통과를 못했던 말인데, 자, 12월 28일 날 주행심사 1위로 이제 드디어 통과 시에는 당시 인코스 후미에서 모래 맞고도 직선에서 결대로 타지며 무엇보다도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으로 4번 만에 천신만고 끝에 주행심사를 통과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데 자, 1월 9일부로 국악자극판 승인장구까지 착용을 하고 이번에 데뷔전 치릅니다. 만에 하나 실전에서 마필이 기대는 악벽을 보인다라면 그조차도 아예 봉쇄하고 나온다는 거죠. 국악자극판 씌웠으니까요. 착용했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실전 데뷔전 치르는 2번 홀리데이 파리의 선정까지. 네, 부산 3경주는요. 자, 코스 이점에 거리 내렸고 선이 끈끈한 전력의 1번 이 메르시제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정확하게 편성을 판단해 주셨고 저희 씨도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1번 메르시제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때는 그래도 조금 힘이 좀 덜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데뷔전 많이 뛰었었어요. 초반에 약간 충돌 피해도 있었었고 2선 외곽 흐름 따라가면서 직선 구간에서 당시 우승을 했던 산바리뎀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면서 진려도 살짝 막힌 감도 있었었죠. 전체적으로 1300m를 뛰어서 저 정도로 하면 상당히 열고 많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훈련 시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나와 있는 마필 중에 훈련 성과도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번 메르시제리가 선행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편성 자체에선 잠재력 우위를 말씀드려보고 싶고 5번 럭키 넘버의 이제 선행 강공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6번 파격천은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좀 갖추고 있는 신예의 마필이라는 점은 저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 홀리데이 파리도 잘 설명해 주셨고 실전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함께 뛰었던 이 마필 한번 여쭤볼게요. 3번만 파이널 룰즈라는 마필도 안 나빴잖아요. 두 마필 함께 뛰어서 홀리데이 파이는 기대는 것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주행의 안정화를 좀 보였다라면 파이널 룰즈는 추진 없이 그냥 2선에 갖다 붙이고 거의 뭐 통과하는 데만 의를 뒀던 모습이었죠. 거의 뭐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던가 주파 기록이 빠르지 않았을 뿐 전체적인 지세의 안정감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훈련 시 모습도 나쁘지 않고 스피드감도 갖추고 있는 3번 파이널 룰즈도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주행 심사 때의 모습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외선에서 선두 가담하며 경합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낸 그 전력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데뷔전이 상대가 좀 강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선두권에서 얼마만큼 이제 경합을 피해서 레이스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리겠지만 차후에 요 3번 파이널 룰즈는 선행을 좀 편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서 일단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4마리 안에서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번 편성에서 5번 럭키넘버의 선행 1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1300m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큰 추진 없이 또 초반에 착지를 향하면서 출발도 좋지 않았으나 정말 탁월한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을 나서려고 마음 먹으면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능력도 충분한 말인 만큼 1000m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신마인 2번 홀리데이 파리 같은 경우는 내내 소극적인 추진에도 스스로 뛸려는 모습 높이 평가하고 싶고 여기에 6번 파극천 잠재력 역시 있는 신마의 1번 메르시 쉐리까지 모두 동의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적정거리 출전 코스까지 좋네요. 1번 메르시 쉐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최근에 6등급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최근에 좀 가능성만 엿보였고 입상에는 실패한 마필들이 이번에 드디어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드디어 최근에 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듯합니다. 적정거리 출전은 이번에 의지 강하고 전개가 좋은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4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풀게이트라는 것을 떠나서 마필 자체들이 앞으로의 잠재력을 좀 기대하기 힘든 전력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11번 핫걸 정도 입상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 3번 세렌디피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여유감이 있는 전력들이 아니라서 그중에서 또 비교를 해야 하고 훈련과 전개에 대해서 또 그 마필들의 비교를 해야 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편성입니다. 자, 그래도 그 중에서 우위는 분명히 나오겠죠. 좀 더 눈에 띄었던 세력으로는 6번 비스터 컬러스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이 이제 8점 만에 출전이었어요. 7월 달에 경주 때만 해도 변화가 좀 더뎌서 결국 단기 휴양을 다녀왔었고요. 휴양의 공백전이었던 직전의 경주 생각보다 많이 뛰어줬죠. 기존의 모습보다는 스피드 자체가 변화가 왔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외곽 12번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끝내 그 걸음을 지켜내는 걸음은 충분히 변화를 보였던 판단이고요. 직전보다 마필 자체는 좀 더 가벼워졌고 상대는 더욱더 약해졌다라면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6번 미스터 컬러즈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는 10번만 그레이트 윈 그리고 안쪽 3번만 세렌디피터 그리고 공백전을 치르고 있는 4번 허리케인 베이가 좀 더 눈에 띄었던 편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그레이트 윈은 아직은 좀 덜 여문 것은 맞아요. 골마겜 때문에 데뷔도 좀 늦어졌었고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좀 빠르진 않긴 했지만 최적 전개를 펼치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다 할지라도 나키타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끝끝내 자기 걸음을 지켜주면서 스피드를 보였던 모습은 오히려 드러난 부분 자체가 빠른 마필들이 피한 이번의 구도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만 세렌디피터도 꾸준한 장점은 있죠. 결국 결정력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이번 경주만큼도 직전보다는 더 약해진 페이스의 최적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3번마 세렌디피터도 이번 경주에서 정우주 기수의 기승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좀 더 한 템포 빠른 이점을 챙겨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허리케인 베이는 당일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70주 만의 출전이죠. 17년 9월이에요. 17년 9월 이후부터 뭐 19년 이제 18년 12월 때까지 이제 주행 심사를 다시 한번 치르면서 출전하고 있는데 뭐 작은 좀 병력 치레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있었었고 19주에서 이제 33제로 18년 11월에 이제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첫 출전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주행 심사 내내 보여주는 스피드감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뛰어주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허리케인 베이란 마펠 자체가 발주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을 하면 변화 자체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허리케인 베이는 당일 상태만 문제가 없더라면 충분히 이번 편성 자체에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에서 마펠들 간의 접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공백전에서 기존의 모습보다 빠릿한 모습을 보였던 회복세 6번 미스터 컬러즈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스터 컬러즈 6번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당일 마펠의 상태 꼼꼼한 체크가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중심마에 대한 생각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10번 그레이트 윈 저 역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이 말을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7월에 골마겸 때문에 데뷔가 늦어졌는데 직전 경주까지도 사실 그렇게 완성된 어떤 주행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동희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가능성은 보여줬다. 분명히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서 충분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더 잘 뛸 가능성이 있는 10번 그레이트윈을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6번 미스터 컬러즈도 백동희 의원이 강조해 주신 말인데 가벼운 근육통 때문에 굉장히 좀 휴식을 길게 가져가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 온 말입니다. 따라서 직전에 공백 후에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컨디션 더 올라온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좀 훈련 상태가 좋아진 말이 9번 영광스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사실 너무 강한 편성을 만났었습니다. 도저히 뭐 상대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편성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상대 직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고 호전세 뚜렷한 만큼 복병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12번 크리스탈 로즈라는 말은 좀 이번 경주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말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 말이 모래 예민성을 아직 가진 말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는 안쪽에 갇혀서 따라가면서 좀 중속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결국에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저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는 선입권에서 전개를 또 풀어갈 가능성도 있는 크리스탈 로즈 선입권 후에 뒷신발이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직전 경주가 내 측에서 최적 선입을 타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보여줬던 모습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6등급에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지만 사실상 직전의 경주 편성이 저는 최약체 편성으로 판단을 해요. 6등급 자체에서도 가장 약했던 편성 구도에서도 최적 전개를 펼치고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결코 저는 이번 경주 외곽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쪽에서 어찌됐든 버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버마 골든렉스란 마필부터 미스터 컬러스, 노멀 컬러식 그레이트 윙까지도 선두 선입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여유감 자체가 아직 크게 느껴지지 않는 12호 크리스탈 로즈는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좀 검증의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좀 맞는 편성을 만났을 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개가 유리해진 말이 10번 그레이트 윈으로 보이네요.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이제 흐름 빠른 레이스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이번에는 단독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번 이 그레이트 윈의 실전 변화 기대치 6번 미스터 컬러즈는 2017년도 6월에 데뷔를 했던 말인데 데뷔전 치르고 오랜 공백이 있었죠. 종자고렴, 개인대염 등등 이후에 마방 이적도 있었고요. 직전 경주 드디어 오랜만에 이제 출전했던 그 레이스 구도 속에서 드디어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요 6번 미스터 컬러즈 자 이번 경주 실전 변화 기대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4번 허리케인 베이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악벽이 있었는데 자 주행 심사 때 오히려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발주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죠. 4번 허리케인 베이
여기에 7번 최강 클리어가 있습니다. 데뷔 후 걸음 내는 속도가 좀 느린 정체된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분명 이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당시 초중반에 후미에서 힘 한 배를 잘했고 느지막한 스퍼트였습니다만 직선에서 막판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변화의 타이밍이 포착됐던 이 7번 최강 클리어인데 이주간에서를 출전하고요. 앞선이 그리 빨라 보이지 않아요. 말머리가 상당히 파워감 있는 말머리의 소유자죠. 다실바기스가 기승하는 이 7번 최강 클리어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7번 최강 클리어까지 염두를 하고 있어요. 오두에 이제 5번째로 잡아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은 아니지만 편성을 좀 잘 맞다는 것에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최강 클리어도 훈련 때는 좀 직전보다는 힘이 좀 붙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어서 다실바 기수가 이런 류의 마필을 정말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힘을 끌어내야 되는 운영에서는 이런 류의 마필을 가지고 입상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7번 최강 클리어는 저 역시도 이번 편성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로고 판단하는 만큼 당일 마체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드디어 입상 찬스가 들어야 한 말이죠. 걸음 변화의 기대치가 가장 높아요. 6번 미스터 컬러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6등급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걸음 변화와 가능성을 엿보이는 말이 상당수가 있고요. 물론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검증 전력도 있죠. 또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실전 능력 미지수의 10만은 어떠한 능력을 보일지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 부산 5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5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확고하게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9번 닥터 위크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을 뿐 사실 이번 편성에서 빠른 말 거의 없는 편성, 전개도 유리, 능력도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9번 닥터 위크 중심마로서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5번 라온 시저스라는 잠재력 좋은 말입니다. 역시나 직전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의 불리함, 정말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이후에 주기를 의도적으로 길게 가져가면서 2달 동안 정말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컨디션 최상의 상황에서 이번 경주 출전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잠재력 매우 좋은 말로 판단이 되고 역시 이 말도 초반 스피드가 이 편성에서 절대 상대적으로 뒤지지 않는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앞선 선입권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11번 영성 파이팅이란 말도 직전 데뷔전에서 역시나 이 말도 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거뒀습니다. 다만 우승말과 정말 차이가 큰 그런 이유로 만족을 했는데 분명히 직전 전개를 감안하면 더 잣들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복병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7번 서라벌 불꽃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분명히 훈련 상태가 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는데 볼포니 자마로서 3세에 접어들어서 이제 슬슬 보여줄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직선에서의 추임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수 앞서는 9번 닥터 위크라는 말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닥터 위크를 편성의 우위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조금씩은 이견이 있는 것 같네요. 닥터 위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선을 전개를 못 풀고도 다시 한번 갖다 붙이는 그 직선에서의 걸음이나 그 이전에 입상 당시 1300m에서는 오히려 선두권을 가담해 해냈다는 것이 가장 크겠죠. 이번 경주 다실바 기수라면 좀 더 나은 전력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11번 영성 파이팅은 훈련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데뷔전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 과정에서도 뛰려는 탄력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동의를 해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만 에이스붐과 3번 파이팅 매직은 이번 편성에서 좀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에이스붐 같은 경우에는 데뷔 후 2번의 경주가 모두 외선 최외곽 12번 게이트였습니다. 더구나 직전의 경주에서는 게이트 이탈 능력도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인코스 이점은 살릴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요. 3번만 파이팅 매직은 질문 드려볼게요.
데뷔전 톱 오브 더 월드, 뭐 영광의 천하, 파워인디 다 걸음이 좋았던 어린 마필들과 뛰면서도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갔던 전력이고요. 골막과 부종 때문에 좀 고생은 했지만 공백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 12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흐름을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당겨진 이번의 구도라면 기본 능력이 좋은 3번 파이트 매직도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전기가 좋아진 3번 파이트 매직 왜 말씀 안 해주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백동 의원이 잘 언급을 해주셨듯이 데뷔 전 작년 6월달 경주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준 말입니다. 이후에 좀 공백이 길어졌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상태를 많이 끌어올린 뒤에 출전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7월 달부터 정말 꾸준하게 훈련을 완성을 시켜놓고 출전을 했었다는 판단인데 직전에도 거의 제가 판단할 땐 더할 나위 없는 컨디션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후에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은 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막판 지구력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데 이번 경주 1300m로 늘어난 거리 과연 어디까지 지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직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검증이 필요한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짧게 여쭤볼게요. 파이트 매직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좋게 판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직전의 페이스 자체보다는 지금의 페이스가 굉장히 느려진 거 아닙니까? 선행건이도 굉장히 약해진 구도 속에서 좋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해진 편성에서 파이트 매직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해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백돌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직전 경주에서 이 기대감이 참 컸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그만큼 컸다라는 생각입니다. 파이트 매직이 분명히 직전 정도의 어떤 완성된 훈련 컨디션을 보여줬다면 더 잘 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좀 이번 편성에서도 지금 현재 직전 경주에 비해서 달라진 말들 그런 말들이 아무래도 아직 어린 말들의 경주이니만큼 조금 더 그런 말들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3번 파이트 매직은 아직은 직전 경주와 크게 달라진 점을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경주는 당일 9번 닥터 위크와 11번 영성 파이팅이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경주입니다. 과연 그 구도를 깰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아니면은 두마필 9번 닥터 위크와 11번 영성 파이팅 구도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11번 영성 파이팅은 직전 늦바라고도 밀어 끌리며 선입 따라가면서 제어를 하면서도 막판에 압도적인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기대치가 높은 말로 보여요. 11번 영성 파이팅, 9번 닥터위크는 직전에 통안의 3차기 아쉬움,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만회할 듯합니다. 자, 1번 에이스붐이 있어요. 이 편성에서 5경주에서 가장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로 보입니다. 자,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 1번 이 에이스붐은요 3코너에서 이번에 함께 뛰는 영성 파이팅에게 진로 방해당했습니다. 그때 영성 파이팅이 시종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였을 때 코너에서 영성 파이팅이 외측 기대할 때 이 1번 에이스붐은 거기서 방해를 당했다라는 거죠. 주춤거렸어요. 그리고 재차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며 사착을 했던 이 1번 에이스붐인데 모든 경주 여건이 좋습니다. 힘 붙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요. 1번 에이스붐 이 편성 분명 되는 말로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1번 에이스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번 에이스붐도 분명히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긴 한데 이 말이 이번 편성에서 단독 선행을 이렇게 이끌어낼 정도의 초반 스피드를 갖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도 12번 게이트긴 했지만 기승기수가 굉장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앞선에 붙으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초반 스피드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전개가 꼬이고 말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영성 파이팅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개가 꼬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11번 영성 파이팅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같은 그 경주에 출전했을 때 영성 파이팅은 굉장히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와 또 영성 파이팅이 어쨌든 게이트는 더 안쪽이긴 했지만 사실 코너에서 전개는 더 심소모가 큰 더 외곽 전개를 했다는 부분. 그래서 잠재력에 있어서 저는 11번 영성 파이팅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싶고 1번 에이스붐은 조금 더 변화가 포착됐을 때 다음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로 판단합니다. 굳이 뭐 1번 에이스붐이 뭐 선행을 나서야지 가능하다. 그 부분은 저는 뭐 절대 동의를 못 하겠고요. 이번엔 선행 안 나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고 방해를 받은 여파를 다시 한번 재차 근성으로 커버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차기 아쉬움,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편성도 잘 만났습니다. 9번 닥터 위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6경주는요, 이 승급전 나서는 2두의 마필이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압축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경주로 보이고 있고요. 승식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MC께서 정확하게 경주의 맥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승급하는 2두의 마필들 능력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의 마필들이 이제 선행권에서 탈피해서 흐름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이 편성을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도 파악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 편성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3번마 나키타죠. 안말 경주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해졌습니다. 데뷔전을 1000m 도전을 해서 닥터 썬더라는 괴력의 마필을 만나다 보니까 아쉬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었고요. 직전 경주는 너무나도 여유가 많았었죠. 중앙에서 가볍게 선두권을 유지해 준 채 직선 구간에서 거의 추진 없이 여유 있게 신마신차 우승을 거둡니다. 이번에는 더 좋아요. 상태가 놀랄 만큼 좋습니다. 너무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상대보다 전개도 좋아졌고 상대들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까지는 마방 자체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모든 조건이 완성도가 좋습니다. 3번 나키타는 특별한 외적인 변수가 없다라면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편성 우위의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눈에 띄는 세력 안쪽 1번마 막강력을 따라가는 전개가 좋은 2번마 우승 티켓 그리고 서서히 변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8번 SS0이 우선 눈에 띄고 있죠. 자, 1번만 막강력을도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달까지 좀 장기 휴양이 있었던 마필인데 크게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공백 이후부터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입니다. 10월 달에 아임리오레몬을 상대로 코차 입상 그리고 11월 16일은 1300m였기 때문에 아쉬웠다할지라도 직전에 또 불렸던 외곽 11번 게이트를 극복해주면서 여유가 상당했었죠. 인코스에서 이제 모래를 맞았을 때 이 마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뛰어봐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 편성에서 막강력을 자체가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 상당히 좀 적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가벼운 모습에 코스까지 좋아진 이런 막강력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기대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은 우승 티켓이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 계속 적응을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1000m로 내려왔죠. 모래 반응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충분히 이 흐름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선취권의 마필로선 딱 적당한 편성과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만 우승 티켓도 최선을 다할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8번은 SS0이 서서히 따라가는 전개를 가능성 있게 표출하고 있어요. 선행이 아니면 안 됐었고 편한 선두권 공략이 아니면 안 됐던 SS0이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모래를 맞고 처진다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틈에서 오히려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선입권의 세력으로선 분명히 적당한 모든 조건을 갖췄던 8번 SS0인 만큼 이 마필의 당일 조건까지는 꼼꼼한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까지는요. 성장 가능성 의심할 이유가 없다. 3번은 나키타의 선전을 믿고 당일 후차권에서의 최선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이견은 당연히 없습니다. 3번 니키타는 편성상 한 수 위의 말로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저는 8번 SS0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골드 티켓이라는 워낙 스피드 좋은 말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외곽 전개를 하면서 심소모가 있었던 부분이 입상을 실패했던 어떤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지금 현재 최상의 컨디션을 꾸준히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좋은 컨디션으로 경주를 임하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하고 이번 우승 티켓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말인데 제가 판단할 땐 좀 스피드에 치우친 유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리 줄인 부분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성에서
5번 스타우먼이란 말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곽 게이트여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추진 없이 잡고 그냥 자리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그 어떤 기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후미에서 추입을 시작했는데 좀 흐름이 안 맞았다라는 판단입니다. 9월달 경주, 11월달 경주 인게이트에서 초반부터 출발부터 자연스럽게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추입력 좋은 모습으로 앞선의 빈틈을 공략하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 이번 경주 선입권 전개 후에 직선에서 뒷신발이 앞선의 빈틈을 노려볼 가장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5번 스타우먼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설명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고 선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여유감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상대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차피 선행권은 나키타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도 쉽게 뭐 앞선에 나가서 그 마필과 싸울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면 안쪽에는 1번 막강여걸이라던가 뭐 선입이전 우승 티켓 그리고 최근 강했던 편속에 버텨내고 있는 8번 SS형보다는 분명히 스타워먼은 그 뒤쪽에 포진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선이 확 무너질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흐른 대로 따라갔을 때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편성으로 판단을 한다면 물론 스타워먼 자체가 최근 조금씩 변화는 보여주고 있지만 편성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조건 자체에서는 좀 더 약하게 봐야 되지 않나 좀 다시 한번 검증의 무대가 아닌가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 일단 압축이 필요한 경주고 인기와 동반 입상 기대치가 높게 평가되는 구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요. 3번 나키타와 1번 막강여걸이 직전에 공이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을 했는데 이 승급전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이 부여된 이 3번 나키타 32의 레이팅이고 1번 막강여걸 31의 레이팅입니다. 이런 그 편성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승급하는 두 마리 마필이 그 편성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부분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승급전에서 오히려 올려받았다는 부분 그만큼 3번 나키타와 1번 이 막강여걸의 능력이 이 편성에서는 월등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3번 나키타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가요 모두 2세 신마 경주였습니다. 2세 신마 경주는 상금 체계가 4등급 상금을 주기 때문에 각 마방마다 정말 정예 멤버들을 출전시키는 경주예요. 편성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강편성에서 3번 나키타는 연투를 이어갔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승급전 충분히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이네요. 거기다 선행입니다. 1번 막강여걸도 외곽 불리함을 직전에 너끈히 이겨낸 말이죠. 2번 우승 티켓이나 8번 SS형 정도가 복병 가치로는 있어 보이는데 뭐 다양하게 승식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이고요. 전개까지 가장 유리하죠. 선행 3번 나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별정 B형 조건으로 펼쳐지고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늘어난 거리 더욱 유리한 마필에게 관심이 갑니다. 바로 3번 She Just Win입니다. 이미 뭐 직전에 4등급 현등급 무대에서 1300m 거리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자, 4번 She Just Win은요. 2017년도 2세마 시절 데뷔 후 연투를 이어갔던 상승세의 마필이었습니다. 작년도 3세마 시절에는 3월 달에 3세 대선 경주였던 그 경남 신문배 대선 경주에서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사착을 했던 말이죠. 착승권 성적을 대상 경주에서 이미 선보였던 말이고 근육통과 산통 등으로 이후 공백이 있었는데 실전 복귀 이후에 직전에 드디어 제 능력을 100% 유감없이 발휘하며 4등급 무대 첫 승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600m 중거리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요 3번 She Just Win 이미 뭐 1600m 거리 경험도 있고요. 뭐 직전에는 아예 출발이 양념 마필과 추돌 여파로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압도적인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늘어난 거리 당연히 유리합니다. 3번 She Just Win은 조금씩권의 마필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도전권이 7번 리버스 스윕. 최근에 역시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신의 능력마저 직전에는 이 반템포 늦발 이후에도 밀어 중속력을 보였고 점차 뒤측선 코너에서 격차를 선두권과 좁히며 종반 월등한 걸음을 보이며 첫 승 달성한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역시 뚝심 좋은 7번 리버스 스윕 다시금 연투 기대치 높은 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5번 용왕담이 과거 이제 1600m 입상 전력이 있는 발인데 한동안 부진했던 아쉬움. 하지만 최근에 차츰차츰 재기량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출발 시 진입 불량으로 이미 힘소진이 있었던 가운데 발주짓이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들어갔고 최후미 외곽 돌고도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 드디어 걸음 변화를 보였고 과거 입상 시 전력까지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번 용왕담 이번에도 다시금 적정거리 1600m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요. 여기에 8번 천하감동이 승화 스피드는 부족하지만 발동이 늦게 걸리는 유형입니다. 추임 능력이 좋고 막판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 요 8번 천하감동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자, 드디어 재기량을 확실하게 찾은 마필이죠. 늘어난 거리 당연히 유리한 3번 She Just Win을 중심으로 이 도전 세력들 상당히 난해하게 흘러갈 구도인데요.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편성 자체 우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번 경주도 좀 기대치가 크네요. 저희 시도 이제 3번 She Just Win과 7번 리버스 스윕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She Just Win이 56 별점 비형 방식에서 레이팅이 높아서 56을 부여받고 있는 데다가 7번 리버스 스윕도 같이 능력상의 성장세에서 같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문제는 이 2두의 마필들이 지금 동일마주잖아요. 문경숙 마주가 이제 동일마주로 두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동일마주 때문에 그 입상 자체를 의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안 쓰이시는지 그 부분 참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마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참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동일마주, 뭐 동반, 동일 그 마방, 과연 동반 입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헌데 뭐 보여준 능력, 그 정상적으로 경주 운영, 공정 경마의 마사회의 이제 공정 경마의 기대치에 걸맞게 정상적으로 이제 경주 운영 또한 능력대로 해준다라면은 뭐 동일마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씨도 좀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뭐 두 마리 능력 자체가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 씨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요리해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 마필을 좀 언급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중요한 것은 이번 편성 자체가 발빠른 마필이 전혀 없다는 거겠죠. 결국 선행권의 마필이 버틸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2번 휙이에요. 지금 뭐 14조 자체에서는 금요경마에서 이 마필 한 마리만 지금 출전하고 있는 데다가 이 마필이 선두권의 공략에 성공했을 때의 능력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뭐 정자고령과 파행 때문에 고생을 했고 마방 이적 이후의 직전은 첫 도전에서 조금 무너졌지만 이번 편성은 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에서 편하게 나설 수도 있는 구도잖아요.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면 이번 휙도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번 휙은 왜 언급 안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발빠른 말이 없는 구도 속에 이번 휙이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종자고렴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고 14조로 마방 이적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당시 뭐 인커스 최적 선입을 타면서도 아직은 과거의 입상시의 능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훈련 시 변화된 걸음도 아직은 보이지 못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분명 향후 제 컨디션 찾으면은 뛰어들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휙은 아무래도 이번 경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는 워낙 단촐한 편성이고 능력의 우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MC께서 설명해 주신 말들의 어떤 능력상의 우위 또 가능성 저도 역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빈틈을 노릴 말 한 마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번 낭만전사입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배달의 한이로 좀 유명한 어플리트 어게인의 자마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단거리에 추임력이 좋은 말로 판단을 하고 직전 1800m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꾸준히 4등급에서도 착승권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막판 추임력 좋은 모습이고 10월 21일 경주도 추임력 좋았고 9월 28일 경주도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편성에서 추임력을 발휘한다면 9번 낭만전사 가장 가능성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9번 낭만전사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말이에요. 9번 낭만전사 과거 이제 데뷔 초에 단거리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행보를 보면 이제 마필 능력이 더 이상 그 향상되지 않자 작년 10월에 거세를 단행했죠. 직전에 거세 후 출전. 뭔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한 발이 없는 마필로 보여요. 최근에 이제 경주 분석을 할 때 이제 복귀를 해봐도 이제 9번 낭만전사가 이렇게 상위 등급 올라갈수록 뭔가 경쟁력이 떨어질까 이제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복귀 분석 시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라면은 어느 정도 복병 가치는 있겠다 싶은데 아직은 보여준 능력상 최근에 전력 변화, 전력의 그 정체기로 판단했을 때 이번에도 타이밍이 좀 아니지 않을까. 또한 여기서는 좀 강한 상대 구도를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컨디션 좀 올라오고 약체급 편성에서 9번 낭만전사 노림수를 둬야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7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하고 자 편성상 한 수 위로 평가를 합니다. 3번 쉬 저스트 윈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말,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또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하고요. 이번에 경주 여건이 과연 어떤 말이 좋아졌는지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도가 매우 큰 경주입니다. 그만큼 확고하게 가능성을 지금까지 보여준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두고 가장 변화가 포착되는 말, 이 말을 중심마로 강조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7번 마이스터고입니다. 기복도 심하고 걸음도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판단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컨디션은 이번 편성에 출전한 모든 말 중에 최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11월 달에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입상은 실패했지만 그 당시에 함께 뛰었던 상대 뉴레전드 통일항구 이 말들과 함께 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보다 더욱 좋아진 모습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 정도 편성은 능히 지금 상태로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무적 스피드라는 아직 어린 말입니다. 3번밖에 아직 안 뛰어본 잠재력이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 사실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외곽에서 전개를 하면서도 최적 전개를 그 당시 했던 3번마 인터셉터라는 말, 지금 현재 같이 출전하는 말인데 끝끝내 결국엔 그 말을 이겨내는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8번 무적 스피드 앞선에서 근성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9번 썬더스트럭도 사실 직전 레이싱 갤러퍼 이런 말들처럼 굉장히 스피드 좋은 앞선에서 눈에 띄는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번 편성은. 따라서 상대 약해진 만큼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이번만큼은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번 인터셉터 같은 경우도 직전에 굿댄서, 영성 에이스 여기에 탄젠트 정말 너무 강한 상대들과 뛰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긴 했는데 상대가 정말 약해졌습니다. 이 정도 상대라면 3번 인터셉터 다시 한번 앞선 선입권에서 버티게 도전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현등급에서 경쟁력은 이미 입증했고 상태까지 최상으로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7번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편성인 것도 맞고 보는 시각에 있는 차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질문 여러 가지를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마이스터고가 11월 달에 잘 뛰었다라기보단 상대들의 좀 편성이 운이 따르지 않았나 싶어요. 뉴레전드하고 통일한국이잖아요. 두마필한테 영성에이스하고 플라잉 댄서가 승급전에 들이댔었고
들이댄 만큼 좀 밀려난 가운데서 좀 어부지리성 3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직전 경주 최적 타구도 저 정도라면 아무리 편성이 약해져도 이번 편성에서 중심축으로 잡는 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어차피 이번 편성은 확고한 믿음을 주는 말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가장 큰 가능성, 변화를 보여준 말, 그 말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편성이 그렇게 7번 마이스터고가 뛰기에 뭐 불리하거나 안 좋은 편성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안쪽에 있는 3번 인터셉터가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여기에 1번 새로운 보물, 외곽에 있는 8번 무적 스피드, 9번 썬더스트럭까지 사실 이번 편성에서는 다 굉장히 한번 입상 우승을 노려볼 만한 편성으로 판단을 하는 만큼 굉장히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9번, 7번 마이스터고가 저는 중심마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생각의 차이, 좀 판단의 차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편성인 것 같네요. 마이스터고를 아예 무시하진 않지만 중심축으로선 내심 좀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9번 썬더스트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입상 경력도 있는 마필인데다가 가장 약해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입 가능성, 훈련 자체에서의 모습이라 조금씩 뛰려는 모습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인터셉터가 직전에 편성이 셌던 것을 감안을 하면 최적 전개 가능성이 있고 싸움마 트리플 보스라는 마필 자체가 이 마필이 딱 한 번의 입상이 조인권 기수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갔을 때예요. 선행 갔을 때 한 번 입상했었고 그 이후에 입상이 없는데 최근에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뭐래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도 운영을 해주고 있어서 이 마필의 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새로운 보물이란 마필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경주는 의지 싸움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17번을 뛰면서 입상이 아직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마필은 우승 없이 지금 5등급에 진입해 있는 입상 없이 5등급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편하게 레이스를 끌 수 있는 조건을 만나야 된다는 평가예요. 드디어 이제 그런 편성을 만났죠.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면서 상대적인 감량 조건도 좋아졌고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구도의 안쪽 최적 선행 무조건적으로 도망가려고 할 1번마 새로운 보물은 이번 편성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말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쭉 지켜봐 온 말입니다. 12월 9일 경주에서도 컨디션이 굉장히 올랐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스트윈드나 샌드타이거 같은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역시나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상태 올라온 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는데 좀 2% 항상 아쉬운 모습입니다. 막판 지구력 그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는데 이 말이 지금까지 뛰면서 1000m에서만 3번을 3착을 기록한 말입니다. 그만큼 지구력에 있어서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뭐 단독 선행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좀 1000m 좀 줄인 거리에서 좀 편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에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부산 8경주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졸전, 이번에 약체급 편성 만난 말은 이 9번 썬더스트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8경주에서 빠른 말이 뭐 1번 새로운 보물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9번 이 썬더스트럭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따라가면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선보였던 말이고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앞선정하게도 나설 수 있는 구도 속에 이 9번 이 썬더스트럭 직전에 경합 선두 레이스에서 막판에 좀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앞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이 9번 썬더스트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8번 무적 스피드가 반가지 큰 고리잭을 승인장구 착용 이후에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지며 직전에 이 첫 승 달성했습니다.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이 8번 무적 스피드의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언급했는데 4번 트리플 보스가 있죠. 직전 경주 상대 강했습니다. 게이트 외곽 불리함도 있었고 시종 외곽에서 후미 외곽 돌면서도 막판에 스퍼트가 늦었습니다만 날카로운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앞선이 직전보다는 빠르지가 않고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안쪽 배정받아서 초중반 전기를 상당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인데 4번 트리플 보스 당일 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최성진 의원 제외한 이유 그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4번 트리플 보스가 제 기억에 직전 경주 당시에 어떤 위원분께서 집중 분석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이 말을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했던 말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 직전에 잘 뛰어줬다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분명히
판단했을 때 최상의 컨디션, 훈련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심 입상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모습은 제가 처음에 중심으로 강조드렸던 7번 마이스토고의 무게추가 기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만큼은 4번 트리플 보스가 올라온다기보다 저는 7번 마이스토고 훈련 상태 최상의 말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 8경주 절대 강조가 없는 편성입니다. 상태감 상당히 좋아진 7번 마이스토고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거리 검증받은 스태미너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갈 길 바쁜 한두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도전권의 윤곽이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약간의 난해한 경주로는 평가가 됩니다.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급 한번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1600m. 기본적으로 잠재력을 갖춘 전력들이 지금 좀 한계치를 다시 한번 좀 기복을 보이는 상태의 마필들 좀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개 구도나 훈련 시의 상태감까지도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중요했던 구도입니다. 저는 여기서까지는 한 번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 믿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 경주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마 아델의 신이란 전력이죠. 2억에 가까운 고가의 마필로서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데뷔전 자체에서는 힘이 덜 차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좀 실망감을 안겼던 전력이죠. 이후에 이제 거세도 담행을 했고 휴양도 다녀오면서 마필 상태가 굉장히 빠릿해졌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공백전을 바로 우승을 거뒀었고 이후의 경주에선 레이스 운영이 좀 미스가 있으면서 아쉽게 3착을 했었었죠. 직전의 경주가 정말 여유가 많았었어요. 별점 B형 방식으로 치러지는 데다가 1600거리 첫 도전, 부중까지 높아진 상황이라서 최대한 마필을 아끼면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 구간 마필이 보여줬던 주퍽의 여유는 상당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상대들 자체보다는 좀 더 보여줄 여유감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고 이미 거리 검증이 끝난 이번의 경주에선 선두권에서 경합이 일어난 마필보단 선입권에서 마지막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줄 수 있는 10번마 아델의 신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하겠죠. 회복세를 위해 노력을 해준 전력 6번마 찬란한 미소 눈에 띕니다. 데뷔 초에는 발주가 안 돼서 고생을 했다라면 발주 자체가 좋아지면서 선행권까지 나설 수 있을 만큼 여유감이 좋아졌어요. 직전 1800m에 도전을 해서 무거웠던 부중에 무리한 선두권 공략, 뉴 레전드의 압박을 버텨낼 수가 없죠. 아쉽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긴 훈련을 통해서 회복을 빠릿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 능력 6번 찬란한 미소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8번마 백두킨이라는 마필이 예전에 비해서는 모래에 대한 반응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는 오히려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단거리에 아쉬움을 보여줬지만 1600m 자체에서는 선행이든 흐름을 따라가는 선입이든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안 말치고 또한 이번 훈련 시 성과가 좋았던 8번 백두킨의 스피드 자체도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마 글리터는 최근 기대보다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12월 달에 유연명 기수의 그 운영하는 모습도 아쉬웠지만 직전 경주 또 모레까지 맞으면서 좀 경주 운영 자체가 밀렸던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아쉬웠었죠.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유리합니다. 글리터란 마필이 모래를 아예 못 맞는 것은 아닌데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것이 분명히 유리해요. 2주 만에 출전이지만 가벼웠던 상태의 9마 글리터의 성장 가능성, 회복 가능성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승급전을 치르지만 좀 더 보여줄 잠재력에 앞서 있는 10번마 아델의 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안에서도 강한 압축을 드린다는 약속드리면서 후반부 승리를 주도해드릴 수 있는 오늘의 9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말들 안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다른 복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만 백동일 위원과 유일하게 이견이 있는 부분, 바로 중심마에 대한 이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9번 글리터가 참 좋은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오피서 자마답게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 두 번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당시에 두 번 다 출발이 좀 좋지 않고 삐끗하면서 안쪽에서 갇히면서 자신의 주특기인 그 스피드 중속을 발휘를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9번 글리터가 김혜성 기수가 아마 초반부터 이 말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공간을 두고 앞선 외곽에서 자유롭게 자기 중속을 발휘하는 그런 전개를 해낼 수 있다면 보여준 능력상 9번 글리터가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최선희 의원께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자리 싸움에서 실패하면 이마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변수는 분명히 최성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안쪽 4번마 성실승리부터 5번마 영웅제왕, 6번마 찰랄라 미스도 맘만 먹으면 선택권 공략 가능하고요. 뭐 백두킴부터 나머지 마필들까지 그 경합사에서 만에 하나 글리터가 자리를 못 잡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글리터가 외선에 나와 있다는 건 저 역시도 동의하고 좀 유리해졌다고 평가를 하지만, 전개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글리터라면은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은 인정하지만 편성과 당일 상태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라서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600m 거리 중심축으로 강조해주신 10번 아데레시는 작년도 오랜 공백이 있었죠. 이후에 복귀 후 황골탈퇴한 면모로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의 마필 1억 9천만 원짜리 마필이고 갈 길을 바쁩니다. 10번 아데레신, 자 승급전에서도 당연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말씀하신 6번 찰나나 미소나 9번 글리터, 공희 직전 경주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로 평가가 되고요. 여기 2번 아랍나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최근 1600m 거리를 연투하고 있는 동거리 검증 완료된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이 블랙로우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초반 전개에 뒤쳐졌습니다만, 자 능력마들의 전형이죠. 전개를 점차 앞선과 격차를 좁히며 막판 월등한 결정력. 이번 아랍나래 이번에도 적정거리 출전, 게이트도 잘 받았고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요, 2번 아랍나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랍나래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직전에도 저는 이제 블랙 에러를 놓고서 아랍나래를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 대비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빨라진 흐름도 문제지만 이 마필 자체가 앞말이라는 것이 계속 조금 마음에 걸려요. 레이스 흐름이 빨라진 데다가 아랍나래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는 좀 조이면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물론 아랍나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필을 할지라도 편성이 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전력입니다. 갈 길 바쁜 10번 이 아데레신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10경주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장거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직전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한두 일단 눈에 띄네요. 바로 1번 아임리어 마더입니다. 최근에 1800m 11월 18일 날 입상 전력이 있고, 직전에는 당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통안에 3착에 머무르고 말았죠. 당시 자 코스 2점에 내선 최적의 전개를 펼치며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나갔습니다만, 이 막판에 타마필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아쉬운 3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았고요. 스피드도 은근히 장착된 가운데 코너 4개짜리에서 코너링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죠.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편성 후기와 경주 여건의 유리함으로 극복해낼 1번 아임리어 마더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외곽의 11번 치프 에이스입니다. 과거 이제 파행 병력 등으로 약간 좀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지난 8월에 복귀 후 그야말로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병력 여파 벗어나서 아주 경쾌한 걸음과 쾌조의 컨디션으로 최근에 좋은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고요. 직전에 특히나 3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이 1400m 거리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고 코너에서 안쪽 들어와서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냈습니다. 게이트 유불리 따지지 않는 말이죠. 이번에 코너 4개짜리 1800m 첫 도전이지만 코너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11번 치프 에이스에 다시금 연투기 대치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2번 모닝코리아가 편성 전개 여건에 따라서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지난 11월 18일 날 3등급 무대 1800m 우승 시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되네요.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분리함 자리 못 잡고 다소 서둘렀어요. 무빙 터치.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와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2번 모닝코리아의 선전기 대치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5번 이 벤헤이페이가 최근에 연달아서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로 끝걸음에 여력만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폭 늘어난 장거리 1800m에서는 5번 벤헤이페이의 역습 가능성까지 열어두겠습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코스 2점의 내선 최적 전개 컨디션도 향상된 1번 이 아임요 마더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경주만큼은 거의 뭐 보는 시각과 전개가 모두 일치해요. 응원해보고 싶네요. 저는 그래도 11번 치프에이스가 보여줄 잠재력을 좀 더 앞서 있다 평가해서 중심축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1번만 아임요와 마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정말 프랑스어 기수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국내 기수들의 그 압박, 외선 선행을 가고 옆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 전기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지만 이유식 기수라면 그 정도의 압박은 받지 않을 거란 예측이 들어서 모래 안 맞고 뛰어주면 더 좋을 1번 아임리어 마더 그리고 2번 모닝코리아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이 있죠. 전기를 잘 풀어야 되지만 안쪽 게이트라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말씀해 주셨던 5번 베네페이가 최근 모래 반응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추입에 관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번 경주 민 MC의 분석 결과를 좀 더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5번 베네이페이라는 말을 좀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부터 훈련 상태 올라온 모습이어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좀 막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이 말이 뭐 단거리형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이번 경주야말로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11번 치프에이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충분히 이번 경주도 연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4번 투스카로 라빌은 복병으로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공백 이후에 호전세가 뚜렷합니다. 직전 경주 착순권이긴 했는데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판단입니다. 선추입이 자유로운 만큼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말로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12번 두바이 특급이란 말은 눈여겨볼 말로 판단합니다. 반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 뭐 병력이 있어서 그렇게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니고 휴양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병력 없이 그냥 휴양을 다녀오고 이후에 10월 달부터 정말 꾸준히 훈련을 받아온 이후에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쉽게 가능성만 보여주는 걸로 그쳤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더욱 좋아진 모습으로 앞선 선입권 공략이 가능한 10번, 12번 두바이 특급이니만큼 늘어난 거리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두바이 특급의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선행을 4번 투스카 로라빌이 나가겠지만 장거리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말이 4번 투스카 로라빌이고 이 선에 12번 두바이 특급이 붙어서 나가겠지만 마방 이적이 좀 잦았던 말이죠. 두 차례의 마방 이적 끝에 작년 10월 달에 7조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 직전에 복귀 후 단거리 레이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졸전. 이번에 장거리 출전하는데 이런 유행의 말들이 일단은 단거리부터 차츰차츰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인적거리 1400, 1600m 도전 이후에 이 코너 4개짜리 1800m 도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갑작스레 코너 4개짜리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부족한 말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번에를 기회로 장거리 무대에서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채워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상대가 강합니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차후에 장거리 무대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결국 10경주는요. 기수교체, 코스 2점 여러 가지 여건이 딱 좋습니다. 1번 아임리어 마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호남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2등급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경주 게이트 여건의 변화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고요. 은근 흐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 마지막 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집중 분석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11번 코어블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정말 심한 외곽 전개를 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였는데 그럼에도 최강 썬더와 접전을 펼치면서 좋은 성적을 결국엔 거둬냈습니다. 지금 현재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급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5번 세기강자입니다. 2등급에서 능력이 이미 검증된 능력 충분한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적, 저조한 컨디션이라는 판단이고 하지만 직전 경주 회복세 보여줬고 직전 경주 이후에 더욱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선입권 전개 후에 뒷심발휘할 수 있는 아주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10번 최강드림도 2등급에서 이미 검증이 된 말입니다. 단거리에서만큼은 정말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 11월 달에 하필이면 충돌을 하면서 너무 뒤로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봤고 하지만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선입이라면 선출입 전개라면 1400 단거리에서만큼은 정말 강력한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 한올누리도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최적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 정리하면 상승세 아주 무서운 11번 코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로 판단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나요? 11번 코어블레이드는 마방 이적 이후에 지금 2착 승급으로 지금 승급전을 도전하는 데다가 리차드 기스가 어떻게 운영을 해줄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으로보다는 좀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하널루리가 이번에는 경주라면 레이스 림상 최적 선임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마블 평가하고 있고요. 2번만 우승환호가 편한 선행을 나서준다라면 더 좋고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미 1300m까지도 극복을 했던 우승환호의 최적 전개 요건은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5번 세기강자는 꾸준함. 전 12번만 가보 갑장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레이스 름이 맞질 않아서 취입 타이밍이 좀 안 나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번 경우는 선행권이 좀 약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뒤가 강하지 않은 선행권 오히려 가보 갑장이 가지고 있는 그 꾸준한 주폭이라면 최대 역습으로 복병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평가인데 훈련 성과 좋아지고 있는 12번 가보 갑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12번 가보갑장은 훈련 컨디션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회복세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치는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킹 오브 글로리를 제외한 나머지 카스바 프린스나 아이스마린 같은 경우는 정말 후미권에서 추입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12번 가보갑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고한 변화를 보여준 다음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흐름을 주도할 2번 이 우승환호가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에서 승급전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선보일지가 최대 관건이 되겠고요. 1번 하널로리가 직전에 참 통안에 아쉬운 3착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던 말인데 이번에 코스 2점도 있고요. 2번 이 우승환호 보내놓고 바로 인코스 2선에서 최적화된 전개가 가능한 만큼 직전 통안에 머리차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1번 하널로리가 되겠습니다. 11번 코어 블레이드는 자, 영국 국적의 기수죠. 리처드 올리버 기수가 한국 무대에서 첫 기승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전력 상당히 일취월장하고 있는 말인데 과연 첫 호흡 그리고 부산 경마장에서 첫 기승하는 리처드 올리버와의 그 입마호흡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듯하네요. 여기 4번 블루타임이나 5번 이 세기 강자 등도 호시탐탐 빈자리를 노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부산 라스트 11경주는요. 자, 최근에 장거리까지 섭렵한 말이죠. 연전연투의 상승세 11번 코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액면으로 보면 쉬운 듯하면서도 정말 파고들수록 알쏭달쏭 어려운 것이 경마입니다. 지난주에도 단순한 편성이 주류를 이루었던 부산 경마에서 수많은 이변이 발생했죠. 최근에 잘 뛴 액면상 인기마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특히나 매경주 해설해드리는 복병 전력 또한 이번에 개연성 있는 복병 전력 컨디션 좋아진 복병 마필에게도 관심을 두신다면 최근에 이 어려운 흐름
휴장 전에 어려운 흐름을 충분히 극복해내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매경주 복병마들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